지난주에 영재고등학교 그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할 적엔 항상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 이든이라는 커뮤니티가 절대로 그런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소위 엘리트 스쿨에 아이들을 넣기 위한 뭐 노하우를 제공한달까 뭐 그런 걸 뭐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지향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당연히 아이들이 뛰어난 지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영재고 과학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혹은 실제로 들어간 아이들이 뭐 계속 생기거든요. 그게 뭐 생긴다고 해야 되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가 잘 성장해서 좀 더 그런 학교에서 좀 더 고급의 과학 지식을 좀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선호될 수 있는 하나의 그 루트가 되는 거죠. 발전 로드맵상의 중요한 하나의 기회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들 중에 그런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한두 개의 꼭지를 준비해서 소상히 말씀드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재고등학교, 뭐 과학고등학교 혹은 뭐 외국어 고등학교 혹은 뭐 자사고 등등 뭐 이렇게 소위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혹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그 학교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적당히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KEDI라는 연구소가 실제로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제 교육 전문 학자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정부의 그 용역을 받아서 리서치를 하거든요. 일정한 이제 연구비를 지원을 받고 뭐 그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러한 이제 교육 정책이 좋겠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교육부 같은 데서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책이 결정되고 또 당연히 그건 국회 같은 곳에서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고 뭐 그런 상당히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나라 그 관료들이 뭐 제대로 해? 뭐 즉흥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하신 거죠. 그렇긴 한데 이걸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금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개 경우는 우리가 그냥 학원의 이제 입시 설명회나 뭐 그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짚어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벌써 4차에 걸쳐서 한 20년 정도의 영재교육 정책 개발 뭐 내지는 추진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교과서적인 행정적인 활동들이 있어 왔던 거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리서치 리포트에 바탕을 두고 이제 하나씩 영재 정책이랄까 아니면 제도랄까 그런 것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영재 고등학교는 그런 몇 차례의 확대 개편 강화 이런 것들이 거쳐져 가지고 전국에 8개의 영재 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되게 선발 인원이 700명이고요. 그거 말고도 시도별로 20개의 과학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1,600명 정도가 이제 선발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 고등학교와 과학 고등학교 합치면 한 2,300명 정도가 선발이 되는 거죠. 서울대학 정원이 3,5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수시, 정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아주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최신에 들은 얘기는 한 3,500명 정도가 입학 정원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만의 선발 인원은 서울대학교 입학 정원보다 작습니다. 요새는 뭐 서울대학보다도 뭐 의과대학을 넣겠다는 열망이 강하니까 전국의 의과대학 정원도 한 3,000명 됩니다. 그 다음에 한의대도 별도로 600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매년 한 3,600명 정도. 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고 영재고에 들어가는 것은 의대를 보내는 거나 아니면 서울대를 보는 것보다 더 좁은 문이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충 하나급에 30명 정도 됐을 때 10% 정도 되는 인원, 한 3명 정도는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10% 정도면 뭐 별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 정도 애들은 진짜 우수한 애들이 맞아요. 되게 담임 선생님이 그냥 학년이 시작되고 새 학년 뭐 30명을 딱 받으면요, 일주일 정도면 3명은 딱 눈에 띄거든요. 얘네들은요 뭐 실제로 학습 능력이 상당히 다릅니다. 평균적인 애들보다 뭐 2배 내지 3배 정도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기억력, 추론 능력, 시공간 능력, 그다음에 논리적인 분석 능력, 그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인 지적 역량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걔네들하고 평범한 중위 그룹에 있는 한 20여 명
정도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한 10% 정도 되는데 10% 정도의 학생의 부모들한테는 담임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넌지시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얘 상당히 똑똑하네요. 공부 좀 시켜야 되겠네요. 뭐 아니면 이런 애는 영재고 갖고 가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간격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지금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45만 명, 43만 명 한 학년에 그런 정도 수준이지만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명. 거의 3분의 1이 줄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입학하는 16년생이 아마 40만 명 정도 됐던 것 같고 내후년부터는요 이게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급격하게 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선발 인원이 2,3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40만 명 기준으로 하면 대충 0.5%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학년이 내려가면요 모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27만 명 중에 2,300명이면 한 0.8%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영재고 과학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전체 학생의 한 1%보다는 훨씬 작은, 지금 한 0.5%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좀 더 비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가 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재고 과학고 같은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진 고등학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그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이거 자꾸 늘려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실험 기자재라든가 뭐 아니면 좀 더 훈련이 잘 돼 있는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교사를 더 확보해서 이런 이제 좋은 학교들이 더 많아지고 아니면 각 현재 학교들의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걸 좀 단계별로 업그레이드하는 뭐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비율이 또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현재의 제도나 현재의 뭐 학교 이렇게 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거기서 간격이 생긴다는 거죠.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 친구 충분히 가망성 있어요. 뭐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은 한 10% 되는데 실제로 뽑히는 아이들은 0.5% 정도 된다. 그럼 거의 20대 1,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뭐 15대 1, 뭐 12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아이들이 영재고 과학고를 준비는 하지만 실제로 합격자는 대단히 적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모순과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도하게 영재고 과학고 준비를 시키느라고 아이들을 제가 뭐 1년 전에 그런 주제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은 동영상을 올렸는데 뭐 과잉 학습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실은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일주일에 뭐 3번 와라, 한번 오면 4시간, 뭐 경우에 따라서 5시간 학원에 있어라. 그러면서 계속 주로 수학이죠. 수학 문제를 주로 풀리는 그런 왜곡된 학교에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의 수학 교과목이 몇 시간 되겠어요? 한 3시간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정상이죠. 일주일에 3일 와라. 4시간씩 12시간을 수학 공부를 시킨다? 수학 공부만 집중적으로 시키면 애가 똑똑해진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이제 왜곡된 혹은 균형이 완전히 파괴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단백질만 먹인다든지 단백질이 뭐 탄수화물보다는 가격도 비싼 재료가 들어가고 뭐 맛도 있고 좋긴 하는데 뭐 탄수화물도 안 먹이고 지방분도 안 들어가고 단백질만 고단백인 식사만 막 시킨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건 과도한 경쟁, 거의 무한 경쟁, 그리고 그게 학원들의 수익 구조 뭐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이제 자꾸 그렇게 몰려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균형 있는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3가지 정도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10% 정도 애들한테 한번 해봐 라고 권유하는 건 사실은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되는 아이들 뭐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한 2%에서 한 3%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권유하는 게 맞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10% 정도 되는 애들은 꿈도 꾸지 마, 아예 포기해,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는 아니고 오히려 해봐 라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10% 정도 든다. 반에서 한 2, 3등 하는 정도라면 영재고 과학고 한번 준비해봐. 좋은 경험으로 삼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한번 그런 학원가에 발을 들이게 되면요. 썬큰 코스트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거 곧잘 하는 것 같아. 레벨업이 돼. 그리고 탑반에 들어갔어. 뭐 이렇게 되면요. 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꼭 되게 만들고 싶거든요. 거기서 이제 폭주가 일어날 위험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많은 학습 시간이 균형이 깨지면서 속된 말로 갓돌, 영돌, 뭐 아무것도 아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학 공부만 했거든요.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막상 영재고 갖고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얘가 갖춰야 될 다른 균형 잡힌 학습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사실 수학은요, 상당 부분은 아이의 지적인 역량하고 상관이 깊어요. 학습량을 늘린다든지 시간을 늘린다든지 좀 무한정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학생은 좋은 학생들은, 적은 학생은 적은 학생들로 학교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주일에 뭐 합쳤을 때 뭐 2시간에서 3시간, 그렇다면 집에서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혹은 뭐 보충 학습으로서 하는 시간도 2~3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이지, 거기다가 10시간 이상의 시간을 쏟아붓는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사실은 독서 능력을 키워야 돼요. 문해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책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재밌네, 이런 것도 있었네, 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 얻게 된 지식에 대해서 멘토 선생님이나 아니면 동료하고 뭐 얘기도 좀 나눠보고, 너 이런 거 아니?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때?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독서량만 많으면 사실은 좀 그렇죠, 쟤는 책벌레야, 뭐 우리하고는 도무지 얘기 안 통해, 이것도 좀 문제이죠.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깐부 그룹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재고 뭐 과학고 전문 학원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을 되도록이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시간은 좀 더 1대1의 수학 멘토링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적당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이브되는, 아껴지는 시간들을 책을 읽는 독서 시간을 훨씬 많이 확충해주고,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그걸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깐부데이, 제가 얘기한 깐부데이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준비시켰을 때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게요, 영재고 합격자가 700명이 선발되면 남녀 비율이요 턱없이 불균형입니다. 6대1이에요, 6대1. 여학생 아마 1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고가 1600명이라면 거의 200명 정도가 여학생일까?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녀 차이는 없습니다. 사회적 편견이에요. 영어 수학은 여자애가 남자애를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는 이제 스타일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순발력 같은 거 남자애들이 좀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수학이라는 과목에 뭐 순발력만 가지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뭐 어떤 내용을 제시했을 때 그걸 깊게 분석하고 따져보고 거기서 상당히 추상적인 것들을 탁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요,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제가 그 대학원에서 영재고등학교 교장을 하신 분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영재고등학교, 뭐 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학생을 원해요. 성비가 뭐 5대5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7대3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6대4 정도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영재고 과학고는 생각보다는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제교육 프로그램 팀을 만들어 나갈 적에 좀 균형을 맞춰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그렇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요, 여학생으로 팀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호기심 혹은 그 수용성이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친구를 새겨보겠다, 이런 게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국제 대회에서 교류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더 효과가 더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또 그래야지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의 의미가 살겠죠. 그런데 내보낼 여학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학생들이 이제 영재고 과학고에 응시를 하면 남학생보다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점수라면 여학생을 뽑겠다라는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회적 편견 내지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편견. 여학생들은 수학에서 약할 거야, 거기 갔는데 내신이 안 나면 어떡해,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고 과학고에서 선발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분의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해서 합격을 시켜놓으면요, 걔네들은 사실은 대부분, 물론 예외는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영재고 과학고 커리큘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이들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기엔 뭐 저거 저렇게 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아니면 뭐 이런 약점도 많고 또 연산도 그렇게 썩 잘했던 것 같지도 않고 맨날 실수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막상 얘네들이 학교 가면요, 물 만난 고기처럼 잘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실제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사람들이 우리 애가 사실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운이 좋아서 뽑아가지고 애가 거기 가서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도전해 보시라는 거죠. 더욱이나 지능주소가 한 2%, 3%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사실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130이 넘는 아이들은요, 담임 선생님들이 잘 권유 안 해요. 재밌는 현상인데 120 정도 되는 애들은요, 똘똘해 해봐, 그런 얘기가 나는데 130 정도 되는 애들은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주저주저요. 얘가 영재 맞나?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수업 시간도 좀 불성실하고 아니면 뭐 잘 집중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모범적이지 않은 것 같아. 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이상한 약점이 있는 것 같이 보여. 그리고 너무 뭔가 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 그런 특성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권유하기를 주저주저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실제로 과목 성적도요, 올해가 아닌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뭐 실제로 봤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든 가족들 중에 영재 고등학교 합격한 애들이요, 올해 아닙니다. B씨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서류심사 통과합니다. 웃기죠? 왜냐하면 한 학교에 올해인 애들이요, 중학교 한 학교에 20-30명 넘어요. 근데 전국에 중학교가 3,000개예요. 예를 들어서 30명씩 되면요, 9만 명이 올해예요. 중학교 성적이라는 게. 근데 9만 명에도 못 들어가는 애가 어떻게 영재고를 합격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로 뽑는 게 아닙니다. 근데 흔히 그 학부모들 사이에는 얘 B씨가 섞여 있는데 무슨 영재고야, 추천서를 누가 써주겠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또 그거에 관련된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제 3가지 메시지를 좀 집약을 할게요.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뭐 학원 선생님이 혹은 담임 교사가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애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합격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합격권에 들려면 지적 역량이 2-3%는 돼야 됩니다. 10% 정도는 좀 곤란해요. 곤란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중학생활에 있어서 중간 목표로서 그리고 경험치로서는 강력하게 제가 권유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소위 전문 학원이라는 데 가서 아이들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거기 말려들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원 관계자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합격시킬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기능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독서 능력을, 문해 능력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이거는 득보다 실이 너무 많고, 정말 그 한간에 떠도는 영떨 갓떨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합격도 못했는데 너무 수학 공부만 많이 했지 다른 부분은 허당이야,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뚜렷한 전략이 있으셔야 돼요. 이건 중간 목표다. 그리고 아이가 장차 대학 입시에서 경험할 좋은 경험을 한번 아주 쉽게 뭐 예방주사 맞듯이 한번 경험해 보는 거,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균형 있게 잘 준비를 시키면 지적인 역량이 한 2-3% 되는 아이들한테는 분명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 어림도 없어 생각하지도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가능하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꿈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 영재고 가고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게 많아.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서는 그거를 목표로 삼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좀 준비시켜가지고 차근히 하자. 그런 메시지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